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7명 더 추가돼 코로나 사태 이후 1일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상 공간을 매개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집중된 하동과 창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들 두 지역의 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만 등교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안정적인 원료 수급으로 가격 경쟁력을 더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을 취재했습니다. 진주 지역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 부모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경남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7명 더 추가돼 코로나 사태 이후 하루 발생 수치론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창원과 하동의 소규모 집단 감염은 음식점과 PC방 등 일상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추가된 경남의 신규 확진 환자는 27명, 이틀 연속 두 자릿수로 1일 최다 기록 21명을 단 하루 만에 넘어섰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온 곳은 창원, 무려 17명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확진된 경남 401번인 진해구 초등학생의 가족 6명과 가족 중 중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4명, 이 학생의 가족까지 모두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창원 50대 남성인 경남 400번과 접촉한 확진 환자도 3명 추가되는 등 유류 유통회사 관련 확진도 7명이 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두 집단의 일부 확진 환자가 창원의 한 식당에서 만난 것이 확인돼 식당을 매개로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12일과 13일, 16일과 17일 창원시에 있는 한수시 식당을 방문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해 하동군에선 7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중학교 관련이 9명 추가되며 모두 26명으로 늘어났는데 방역당국은 PC방을 매개로 중학생부터 20, 30대 남성까지 지역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학원뿐 아니라 음식점과 PC방 등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모임들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언제나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진주에선 하동 확진교사 접촉자와 사천 노부부 접촉자까지 3명이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족, 지인 간 전파가 조용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하동과 창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특히 학교 관련 N차 감염 확산세가 빠른데 이들 지역 학교는 다시 전교생의 3분의 2만 등교합니다. 이어서 이재경 기자입니다. 이틀간 14명의 확진 환자가 쏟아진 하동의 한 중학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11월 들어 경남 확진 환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 최다인 116명. 하동과 창원에 88명이 집중된 가운데 이 중 학생과 교사만 30명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아 가족이나 같은 학교 학생들이 줄줄이 확진되고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검사하는 족족 N차 감염 사례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하동은 어제부터, 창원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당장 두 지역 학교들은 전교생의 3분의 2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매일 등교 수업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도 제한됩니다. 노래 연습장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등은 4제곱미터당 1명씩 들어갈 수 있고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직접 판매 홍보관도 저녁 9시부터는 운영해선 안 됩니다. 스포츠 관람과 종교활동도 전체 좌석수의 3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카페, 제과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테이블 1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이 3가지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하며 1.5단계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지만 하동구는 복지관과 경로당은 물론
체육시설까지 모두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체육시설, 또 수영장, 또 공연, 문화행사 이런 부분은 전부 중단이 다 됐고요. 가까운 관계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며 경남도 3차 대유행 기로에 들어섰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비가 그치고 쌀쌀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0도 내외로 낮아서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9도, 진주는 8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3도, 진주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부산 앞바다와 울산 앞바다에는 내일 새벽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경남 북서 내륙 지역은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8도, 함안은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3도, 양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5도, 산청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0도, 합천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모레 소설인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도내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해 매출 증대를 이끌어낸 창원의 한 중소기업을 서창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원료를 넣은 로스팅기가 쉼없이 돌아갑니다. 살균 처리와 맛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건데 2년 전에 특허를 받은 로스팅 기술입니다. 이런 작업을 거쳐 티백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만 연근과 오미자 등 20여 가지. 품질도 품질이지만 이 업체의 생존 전략은 가격 경쟁력인데 원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 재배가 핵심입니다. 저희가 직접 재배하지 못하는 건 거의 다 계약 재배를 통해서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재배되는 곳에서 현장에서도 그 상태를 확인하고 또 그걸 랜덤으로 저희가 채취에다가 연구소에 의뢰해서 또 자체 연구소를 갖추고 있어 신제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지역대학과 협업은 물론 해외 기업의 기술도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회사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온라인과 홈쇼핑 시장의 적극 공략으로 극복했습니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30% 정도 성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끊임없는 도전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올 들어 진주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어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어제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의 얼굴을 때립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며 뺨을 때립니다. 얼굴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친구와 놀던 아이들을 밀어서 내동댕이 칩니다. 올 들어 진주의 일부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의 모습입니다. 아동학대가 확인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만 4건, 피해 아동은 20여 명에 이릅니다. 진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2명이 아동 8명을 폭행하고 밥과 간식을 주지 않는 등 무려 8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학대 피해 부모들이 힘들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 사실 규명 노력과 대책 마련을 호소하자 이른바 문제 학부모로 지켜 다른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당했고
소문을 뭐 들었다. 저는 그런 그릇이 되지 않는다. 그냥 이 어린이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학대 이후 전문기관의 심리치료 등 후속 지원도 없었다며 목이 메였습니다. 그 상담 같은 것이 있느냐? 없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받고 상담 경상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하는 거는 모두 다 저희 자비로 이루어진 부분이지. 해당 기관은 학부모들의 아픔을 이해한다면서도 후속 지원 미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시 인적성 검사 의무화와 예방교육 강화, 관련 조례 제정과 아동보호팀 신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저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을 내년 상반기에 신설해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보육교사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보육시설의 일단 개방성을 확대해야 되겠다. 학부모들이 시설에 내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돼요. 이제 개방성 외에 종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한편 지역사회에선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식입니다. 경남 도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 소식과 전시회 정보를 모아 소개해드리는 문화가 소식 시간입니다. 이어서 신동식 기자입니다. 연극인 출신 공방표 작가가 오는 29일까지 진주 예술중심 현장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지난 1987년 6월 항쟁을 겪었던 이름 없는 인물과 기억을 끄집어내 사람들의 얼굴을 형상화한 작품과 군화, 우체통 등 오브제를 선보입니다. 첼로로 듣는 우리나라 동요 그리고 민요가 오는 25일 성산 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첼로 앙상블과 성악, 타악 등이 어우러진 이번 무대에서는 연주곡들의 역사적 배경을 해설로 들으며 연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34회 경남 구상작가협회전이 오는 30일까지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경남 구상작가 50명이 참여해 서양화와 수채화 등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영원한 빛의 화가 모네와 인상파전 레플리카 체험이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진해 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인상파가 활동할 무렵 일어난 에피소드 등을 담은 작품 60여 점이 6개 분야로 나눠 공개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따오기 문화예술단 봉사식이 오늘 오후 6시 30분 창녕 부곡온천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극복 힐링 음악회가 오늘 오후 3시 하만 아랏길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제1회 합천축협 임시총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합천축협 회의실에서 마련됩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천지구 해양생태체험 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사천시청 열린민원실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시제와 묘사철 등 가족 친지 소모임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제사 모임으로 시작된 코로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된 사례가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접촉 자제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10월 축제 전면 취소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유등 전시와 소규모 공연을 이어오던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소규모 공연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소규모 문화 공연과 원도심에서 진행하던 오픈 스튜디오와 별별 문화 공작소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심 16곳의 유등 전시는 올해 말까지 이어갑니다. 경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김경수 지사의 도정 운영 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244명 가운데 44.85%가 보통이라고 답했습니다. 못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31.27%, 잘한다는 23.87%로 집계됐으며 노조는 앞으로 긍정 또는 부정으로 평가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추가 설문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가 국무총리실에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공동 유치와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 건설, 제2관문공항 유치, 영원한 화합의 인도교 조성 등의 사업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진주와 사천, 남해와 하동과 호남의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등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심의되지 못하자 허성무 창원시장이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허 시장은 성명서에서 도시 규모에 맞게 특례시를 지정하는 건 자치분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고성군이 공무원을 상대로 정책 콘테스트를 열어 승진에 반영하는 새로운 인사혁신안을 예고했습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 16일 5, 6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정책 콘테스트를 열어 선발된 공무원에게 희망 보직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성군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주민이 읍장을 직접 뽑는 주민 추천제를 시행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 허리띠와 합천해 인사 금동 열애 입상 등 12건을 도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이 문화재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유형 문화재와 문화재 자료로 각각 지정될 예정입니다. 거창 YMCA 시민사업위원회는 최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1심 판결에 대해 거창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상표권 소유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업위원회는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소유가 될 수 없다며 대국민 토론회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진주 진양호 내동 지점에 발령됐던 조류경보가 발령 35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 미만으로 측정돼 조류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양호 내동 지점에 내려진 조류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낙동강청에서 발령한 조류경보는 낙동강 7서 지점 한 곳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통영시가 어제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통영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오는 2022년에 열릴 예정인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학생 교육과 마을 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